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긴급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요 재판부를 상대로 장난을 치다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대장동 재판이 본래 6일날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대장동 재판의 본래는 이보다 훨씬 더 일찍인 9월 15일날 예정된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의 건강을 이유로 해서 10월 6일로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 요거를 또 연기하려다가 법원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이제 그 실체가 이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가 된 것 같아서 이거는요, 법원이 지금 유창훈 판사의 기각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 분노한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요, 이 재판부가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김동현 부장판사인데,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 딱 그랬는데 이번에 유창훈 판사의 반면교사가 되지 않았나. 아주 지극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 그래서 제가 지론이 뭡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 재판은요,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론의 압박이 이번 재판부의 연기 불허 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자유연대에서 이재명이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유창훈 판사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관련 동향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박범계가 거짓말로 출장비를 신고해서 이것이 탄로가 났어요. 요거는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법무부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이 정보 공개를 요청에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무부가 정보를 공개했는데, 출장 인원수도 줄이고, 출장비도 줄여서 이 정보 공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공개하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왜곡 조작을 해서 올리는 거가 들통이 났어요. 많은 파장이 지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요, 오늘 당론으로 정하려다가 실패로 끝났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용진을 비롯해서 민주당 강성파 7명이요, 부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싹 다 뿌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에 맞서서 지금 이제 대법원 법원 행정처죠. 법원 행정처에서는 아주 수십 페이지 분량의 말하자면 가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이거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치판이요, 완전히 참 X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이재명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재명이가 이게 이제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좋아라 하면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이 눈매를 보십시오. 이게 24일 단식 투쟁한 눈매입니까? 아무리 닌게르 수액을 최고급으로 맞았다 하더라도 가짜 단식인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이재명이가 가짜 단식이다 라고 하는 심증도 이 재판부에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재판은요, 이 중앙지법의 33부 재판장이 이제 김동현 부장판사인데 재판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라고 하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본래 이 재판은 9월 10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8월 31일부터 이 단식을 하는 바람에 연기가 돼서 10월 6일로 연기가 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해서, 그리고 공판 준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통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재명이 건강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러면 재판을 빨리 끝나면 될 거 아니냐? 일단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예.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 대장동 우일의 이 개발 비리하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이거는 지난 3월 달에 기소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벌써 7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공판 준비 기일만 그동안에 6차례 이어졌고, 첫 재판은 정식 재판, 그러니까 열리지 않았어요. 요거를 갖다가 또 연기시키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재판부가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판부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우선 단식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을 좀 지연시키고 있다, 이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단식이 뭐 가짜 단식은 다 드러났고, 그리고 녹색병원에서 아주 최고농도 영양 주사를 맞았다. 이것도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언론에 전부 다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결론 가짜 단식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가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걸로 인한 여론이 굉장히 비우적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번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이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도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는 것이 아니냐. 요게 주된 이유예요. 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직접 개입이 되지 않았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하는 소리고, 그거 뭐 이미 법조인들도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분노해 있고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 하나로 지금까지는 영장이 청구가 되면 전부 다 발부가 됐는데, 증거인멸 여부에 대한 직접 개입, 이 의혹이 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유창훈 판사의 기각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신뢰, 비판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커졌어요. 요것도 이번 김동연 부장판사의 연기 불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요, 이미 재판 기일 연기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이 기일을 정할 때 9월 일단 15일로 정해놓고, 만약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때 가서 좀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서 6일로 일단 한 차례 연기를 한 바 있어요.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이렇게 이게 부장판사가 벌써 미리부터 이재명의 신변을 갖다가 염려해서 재판 기일을 갖다가 자꾸 연기해 주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이랬는데 이러한 비판이 상당한 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천만다행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재명 재판의 이 신속한 진행, 이걸 우리가 압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재판 기일 연기, 이 전장을 쳐서 여론전에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는 재판을 미뤄서 자기에게 우호적인 재판이 최대한도 지연돼가지고 본인의 정치 생명, 그러니까 27년도 대선에까지 영향을 덜 주도록 하기 위한 작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이제 이런 걸 위해서요. 무죄 전략, 여론전, 이걸 위해서 영수회담까지 제안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재판 연기, 다른 한쪽으로는 영수회담 전략. 그리고 이제 강서선거에서의 심판론. 요런 세 바퀴를, 세 가지 지금 작전을 가지고 정부 여당을 지금 이 수세로 몰아넣으려는 작전을 썼는데 이게 전부 다 실패한 거예요. 영수회담,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범죄자고 내가 왜 영수회담해? 이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여야 대표회담이나 똑바로 해. 영수회담, 이런 전그대정발상 권위주의 산물이야. 이것 때려쳐. 재판이나 충실히 임해. 이렇게 여당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이 됐다.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조선일보에서 이재명이 사법부의 감사에 아직 감사하기는 이러한 지적을 했는데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누구죠? 이 박범계.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저기고, 그 다음에 박범계 가기 전에 신자유연대 측에서 말이죠. 이재명이 구속하라고 하는 집회를 이번 토요일 날 대대적으로 삼각지역 1번 출구에서 오후 5시에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촛불 집회의 핵심은 이재명이 구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구속, 이게 이제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 신자유연대에서는 유창훈한테 이 화한 보내기, 화한 보내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징계청원, 이런 거를 통해서 말이죠. 징계청원하죠. 화한 보내서 비판하죠. 그래서 이 사퇴 압박, 징계 압박을 하는 이런 파상 공세를 신자유연대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자유연대 융단 폭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십사. 그래서 신자유연대 유창훈 판사에 대한 이런 비판 여론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유창훈 판사와 같은 좌파, 일방적 이념에 입각한 판결, 그리고 당대표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방탄인데 그 방탄에 올라타려고 하는 좌파 판사의 도로분 그런 우호적 판결, 이런 거를 막아낼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박범계의 비리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지금 이 내용은, 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이제 단독 보도 내용은 이게 법무부에서 법무부로부터 이 정보를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요. 출장 이 보고서를 올리게 돼 있는 것이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를 확인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미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출장비를 공개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법원에서 말이죠. 그게 시민단체가 작년 6월 달에 미국에 간 거. 그래서 증빙자료하고 쓴 내역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지난 8월 24일 날 시민단체가 승소를 했고 그리고 한 장관이 좋다. 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 그래서 항소를 하지 않아서 지난 9월 9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박범계가 이 한동훈 장관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출장 인원도 훨씬 많고 출장 인원이 많으니까 출장비가 거의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인들 중심으로 만나고 다녔고 정부기관이 아닌 비정부기관을 또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출장은 그야말로 출장 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최소한의 경비를 통해서 최대의 효과를 낸다고 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해외 출장을 다닌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요, 기념품도 하나도 안 샀어요. 그런데 박범계는 기념품도 수백, 한 400만 원 들여서 기념품까지 사갖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비정부기관 중심으로 만난 거, 그리고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고 다닌 거, 기념품까지 써가면서 다닌 거, 그리고 수행인원을 너무나 많이 하게 다니고, 그리고 출장 기간이 긴 거, 이래서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러한 예산 낭비 내용을 갖다가 감추려고 출장 경비를 축소해서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에 올렸어요. 이게 얼마나 비도덕적이냐. 이거는 조국, 이재명, 박범계 전부 이 인간들이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예,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박범계가 미국을 다녀온 내용, 요거를 보면은요,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 동안을 워싱턴 DC하고 뉴욕을 다녀왔는데, 출장 일정 대부분요, 비정부기관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워싱턴 DC 특파원 간담회, 뉴욕 동포 간담회 뿐이고요. 그리고 유엔의 방문 경우에는 실장 2명을 면담하는 딱 한 곳에만 국제기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가 출장 중에 만난 104명 중에서 최소한도 43명이 한국인이에요. 자, 그리고 박 장관은요, 당시 수행원이 무려 11명. 그래서 1억 713만 원을 썼고요. 그 중에서 기념품 구입비가 422만 원이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축소 조정이나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인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출장 수행 인원하고 경비를 축소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수행 실제 인원은 11명인데 6명만 적어서 5명을 줄였고요. 그리고 실제 출장 경비도 1억 713만 원인데 3,873만 원이 줄여서 6,840만 원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가 이번 정보 공개 청구, 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걸 받고 전현직 장관들의 출장 자료를 전수조사하면서 축소 공개 사실을 파악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박범계는요. 지금 이제 이 미국 출장 한동훈 장관과 비교하면 한동훈 장관은 2022년도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워싱턴 DC하고 뉴욕 비슷한 일정입니다. 4,840만 원 밖에 안 썼어요. 박범계 3분의 1만 썼고 기념품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수행원은 딱 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4곳, 국제기구 2곳을 방문했습니다. 비정부기관이라든가 또 한국인도 없어요. 이게 큰 차이다. 그리고 이제 유럽 방문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유럽 방문은 뭐냐? 유럽 방문은 말이죠. 지금 박범계는 작년 1월 8일부터 15일까지 6박 8일간 독일을 다녀왔는데 5명이 수행을 했고 6,192만 원을 썼어요. 이때도 말이죠. 나우만 재단, 그 다음에 베를린 국제투명성기구,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 독한 법률가협회 이런 비정부 기관을 방문한 게 대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놀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 국가기관은 연방위의 법사위 딱 유일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요. 금년 3월 7일부터 15일까지 불란서, 네덜란드, 독일을 다녀왔는데 이때는요. 딱 수행원 5명입니다. 수행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5,598만 원, 약 1,400만 원 정도를 적게 썼고요. 방문한 곳도 국가기관으로만 되어 있어요. 중앙부처 5곳, 국제기구 2곳. 그래서 출장 일정도 딱 작은데 더 적은 국가를 방문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쓴 게 박범계 특징. 그리고 추미애는요.
추미애는 이제 이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다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박범계의 예산 낭비, 그리고 거짓 출장 보고서, 이런 인간이 말이죠. 장관을 해 처먹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까지 또 삼선까지 해먹었으니 나라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런 인간들 참 큰일 났어요. 내년에 전부 다 걸러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인사 압박 카드를 대대적으로 지금 휘둘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막가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오늘은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국방장관 임명 지연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행 장관 마찬가지 단독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파킹 의혹 등을 추궁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일방적 일정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보이콧을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내일로 예정된 겁니다. 유인춘 장관 청문회, 이것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벌써 유인춘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날은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는데 부결을 논의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35년 만에 부결이 이루어지고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요, 당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당론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자유투표 의사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요거를, 예, 요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이 그런 게 법원 행정처, 여기에서요, 왜 이균용 후보자를 빨리 통과시켜줘야 되겠느냐. 여기에서요, 사법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뭐냐. 사법 신뢰 회복을, 이게 제일 큰데, 지금 재판 지연, 그리고 재판의 객관성이 굉장히 훼손됐다. 그래서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가 최중요 목표고, 여기에는 지금 이균용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고적입니다. 자, 그래서 사법 신뢰 회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나섰고요. 그 다음에 사법발전계획 추진의 기본 철학, 쭉 사법부 구성원의 화합, 문제의식 공유, 공통된 비전 현선, 그 다음에 재판 독립을 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재판 독립을 저해서는 아니 된다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민주적 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개선한다. 이러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일부 리더십을 그대로 이행하겠다, 이어받겠다라는 얘기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김명수는 누구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당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균용은 부결시킬 것이다. 김행 정부에는 단독이라도 개최하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김명수 체제의 개선까지 거론해서 통과를 위해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나왔고, 여기에 반해서 말이죠, 지금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요, 일제히 별도의 편지를 작성해서 지금 부결을 요청하는 편지를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싹 다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장은 높은 도덕성, 준법의식, 그리고 책임성과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불운하게도 이균용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특히 말이죠, 이제 이균용 후보자의 장남, 장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 장녀에 대한 불법 증여,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문제를 또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 카드를 가지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 이거는 10월의 폭주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반드시 내년 4월 심판 요인으로 쌓일 것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본 방송을 마무리하고 또 계속되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